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52화 무림맹의 심장 갈라지다. 장안성 서쪽 무림맹 본청. 검은 장막이 드리운 듯한 흐린 오후, 맹내 대회의실, 장로원과 원로원 인물들이 일렬로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하게 진향이 피워지고 있었지만 냄새는 기묘했다. 그 향기는 정갈한 듯하면서도 뒤끝이 텁텁했고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지는 듯한 착각을 심어주었다. 이 문서를 보시게. 장로원 최연장자인 염정 대장로가 붉은 봉투 하나를 회의 탁자에 꺼냈다. 봉투 위에는 극비 장안 성내 접선 기록이라는 필체가 또렷이 쓰여 있었다. 위상로가 문서를 받아들었다. 펼쳐진 속지엔 놀랍게도 그의 수결과 밀약 장소가 적혀 있었다. 혈교 잔당과의 접선, 자시, 장안 남천서지 골목, 위상로 직접 협의. 이건 조작이야. 위상로는 문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자네 본인 수결을 평생 보고도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인가? 염정 대장로는 고립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다. 내가 언제 자네를 그렇게 쉽게 믿었었나? 너는 벌써 혈교와 섞여든 거야. 무림에 더 이상 발붙이지 마라. 순간 탁자 위를 두고 양쪽 인물들 사이에 검은 내기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회의실을 누르고 창밖에서 참배 한 마리가 날개를 펴며 멀리 날아갔다. 잠깐. 그때 회의 끝자락에 앉아있던 백사검 허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원로원 측 인물이었다. 이 문서 처음 도달한 시각이 언제였나? 오늘 인시 내 수하가 전달받았지. 묘하지 않나? 같은 시각 내 수하도 비슷한 문서를 받았다네. 하지만 거기엔 염정 대장로의 서명이 찍혀 있었지. 허준이 가슴 안쪽에서 똑같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문서엔 정황과 날짜가 달랐다. 염정 대장로의 밀서, 혈교 잔당에게 무공 서정 유출 계획. 잠깐의 정적. 허공에서 마치 바람이 흘러나오듯 침묵이 흘렀다. 두 장의 문서, 두 명의 고위 장로, 양쪽 모두 혈교 내통 혐의. 회의실에 앉아있던 자중 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류가 바뀌었다. 어떤 이는 손을 검 위로 옮겨 검 자루를 잡았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서며 출입문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때 회의실 천정에서 바람도 없이 무언가가 떨어졌다. 쓱 하는 날카로운 인공의 소리. 순간 대장로의 목이 툭하고 댕강 잘려나갔다. 쿡. 머리는 회의실 바닥을 굴렀고 피가 화살처럼 솟구쳤다. 그 누구도 강력한 내기를 담은 화살을 쏜 이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화살은 명백히 누군가의 조준 아래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대장로를 대무리맹의 장로를 죽였어. 원로원과 장로원의 모든 고위무인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회의실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달아올랐다. 그 사이 회의실 천장 위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자 하나가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다. 회의실은 건물 4층 높이의 천장으로 만들어진 높이로 들보도 거대했기에 사람이 은밀하게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는 천장 들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흐흐흐흐. 미련한 것들. 이 정도면 됐지. 상기의 초반은 불신과 피로 시작하는 법이니까 서로 의심하고 싸우게 하면 우리의 암행은 더 편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의 망토 안쪽엔 암천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검은 실로 새겨진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그림자. 암천의 진짜 전략은 고도의 살수가 아니라 분열이었다. 진양 속의 살기, 벽돌의 서막. 회의실이 피로 물든 직후였다. 목이 잘려나간 장로의 사체 위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주변으로 피가 물들기 시작했다. 좌중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방금의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쏘았는지를 보지 못했다. 다만 피비린내에 섞인 진양의 냄새만이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이건 장로원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야. 장로원 측 호전파의 중심 인물이자 중원 8대검 중 하나인 운곤장검 연호연이 이를 갈고 얼굴이 흉포하게 일그러졌다. 급기야 그는 자리를 박차며 벌떡 일어났고, 허준, 이게 내가 말하던 공정한 회의냐? 장로 하나가 죽었어. 지금 당장 원로원부터 조사해야겠군. 연호현, 지금 그 말 취소하는 게 좋을 걸세. 백사검 허준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그의 허리춤에서 백년검이 은빛을 뿜었다. 이건 도발이 아니야. 치명적인 살이다. 누군가는 지금 이 무림맹을 분열시키려는 자가 있어. 그래, 그건 바로 너희들이지. 쾅! 운곤장검 연호연이 회의실 탁자를 내리쳤고 동시에 그의 신형이 땅을 튕기듯 솟구쳤다. 허준도 한치 망설임 없이 신검을 뽑아들었다. 두 사람의 내력이 회의실 중앙에서 부딪히며 공기가 파열되었다. 쾅! 폭풍처럼 퍼지는 충격의 좌중은 잠시 휘청였다. 그 강렬한 공력의 격돌에 회의실의 기둥 일부가 쩍하고 갈라지고 천정의 장식등 하나가 떨어져 박살났다. 멈춰라. 맹주의 측근인 장무사 다섯이 출입구 쪽에서 달려들어왔다. 그들은 중립의 수호자로 불리며 무림맹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다섯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두 고수의 격돌을 단숨에 제지할 수는 없었다. 운곤장검 연호연의 장검이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허준의 백년검은 외려 검기를 쪼개며 반격했다. 검기와 내기가 뒤엉키는 순간 어느새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다급히 뛰어든 장무사 하나가 중간에서 두 검기를 막으려 했으나 그 순간 쫑! 장무사의 검이 두 사람의 내기 때문에 반으로 뚝 부러졌다. 그 충격에 그는 뒤로 날아가 회의실 벽에 부딪혔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다. 그러나 연호연은 잠시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눈빛을 뿌려댄 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속았다. 지금 이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수가 숨어 있어. 원로원만이 아니야. 이 방 안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허준은 숨을 고르며 검을 낮추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또한 싸늘했다. 그 말을 이제야 하는군. 그래, 그걸 이제라도 인정했다면. 그 순간 식! 세 방향에서 살수의 무기가 동시에 날아들었다. 한 줄기는 천장에서, 또 하나는 탁자 밑에서, 마지막 하나는 향로 뒤편의 어두운 틈에서. 역시 대전 중인 두 사람은 강호 고인의 고수이던가. 연호연과 허준이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무기를 튕겨냈지만 회의실 중앙의 다른 장로 한 명은 그대로 어깨를 꿰뚫리고 나가 떨어졌다. 그아! 또 살수다? 숨어 있다? 모두의 시선이 천정으로 향했다. 어느새 회의실 들보 위에 선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두건, 검은 옷, 검은 장도. 눈빛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흐흐흐흐. 내가 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한마디뿐.
살수는 다음 순간 연막탄을 터뜨리며 사라졌고 회의실 전체가 하얗게 가려졌다. 살수의 내기가 감지 불가. 저건 단순 연막이 아니야. 허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한다. 아니다. 이건 미감양이다. 내기의 흐름을 막고 오감을 둔화시키는 천사량 계열 동물이다. 그렇다면 분명 암천이. 곧장 허준은 한 손으로 호흡을 잠그며 내공을 돌렸다. 그 틈에 회의실 구석 그 아무도 몰랐던 곳에서 기회는 지금이다. 살금살금 다가온 자가 있었다. 그는 청부 무사의 손짓처럼 조용히 허리를 낮추고 백년검의 그림자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위상로, 죽어라. 그 순간 가느다란 광선처럼 무언가가 위상로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차. 그것을 막은 것은 놀랍게도 연호현의 장검이었다. 내가 널 의심했지만 이건 아니다. 연호현은 낮은 목소리로 위상로를 바라보았다. 살수의 칼을 등 뒤로 맞는 자가 되지 말게나. 위상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되살아나 있었다. 회의실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조차 분간되지 않는 미궁 속 허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린 오랜 세월 분열과 반목을 하였지만 이 싸움, 이건 시작일 뿐일 것 같군. 핏빛 연무가 가라앉기도 전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이 대회의실로 다가왔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출입문이 마치 압력에 밀린 듯 쓱 열렸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은은한 청검색의 장포, 묵직한 흑비단의 골룡포 위로 얹힌 금제 비익관, 그리고 눈빛조차 무정한 무림맹의 심장. 얼마 전 새로 양위된 맹주 위무진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아직도 긴장의 칼날을 거두지 못한 회의실 안의 모든 고수가 무의식적으로 검손을 풀었다. 피를 받군. 그의 한마디, 침묵.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대장로의 잘린 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대장로는 누구의 칼에 죽었지? 살수였습니다. 암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다. 잘 봐라. 위무진이 손을 뻗었다. 내공을 집중한 손끝이 사체의 목덜미를 슬쩍 스치자 잘린 단면에서 보이지 않던 잔흔이 드러났다. 이건 살수의 장도 자국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익히던 강력한 검기 흔적이야. 익숙한 내공, 익숙한 자의 손이야. 순간 허준과 연호현 그리고 장무사들이 얼굴빛을 바꾸었다. 맹주님, 설마 내부에서 이 칼을? 그렇다. 처음에 화살은 살수였을 수 있다. 하지만 목을 벤 칼은 이 안에서 나온 것. 하지만 서로를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기회를 잡았겠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더 이상 회의가 아니다. 이건 전쟁의 시작이야. 위무진은 맹주석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장검을 꺼냈다. 그의 검은 오직 한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는 검. 망룡검. 무림맹의 상징이자 맹주만이 들 수 있는 칼. 그는 그 칼을 회의 탁자 중앙에 내려놓았다. 쿵. 모두가 숨죽였다. 그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맹주의 자리를 잠시라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이 자리를 비운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술렁였다. 맹주님,
지금은 자리를 비우실 때가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이 최고조이고 외부의 침투가 확인되었습니다. 패권은 너무 위험합니다. 허준이 강하게 말했고 연호연도 의외로 동조하듯 입을 열었다. 맹주, 당신이 빠지면 이 맹은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무진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내가 남아있는 한 누구도 서로를 향한 칼을 완전히 거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는 나를 바라보며 내 판단을 두고 저울질하겠지. 그는 말없이 손을 들어 맹중앙의 망룡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이 맹에 필요한 건 나의 명령이 아니라 진실이야. 그가 칼을 탁자에 남긴 채 뒤돌아섰다. 오늘 자로 무림맹 맹주 위무진은 지하 연무장에 들어간다. 무림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죽은 자들의 원혼 앞에 나를 가둔다. 맹주님, 지금부터 맹의 정무는 각 원로와 장로가 협의하되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금한다. 그 누구도 나를 찾지 마라. 내가 다시 문을 열 때 우림은 칼이 아닌 맥으로 이어지길 바랄 것이다. 그는 곧장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철컥. 회의실 문이 닫히고 곧이어 무거운 철제 차폐가 내려오며 맹주석 입구가 봉쇄되었다. 맹주실로 향하던 복도는 하부 지하로 이어진 어두운 계단으로 통했다. 지하 연무장, 봉천열. 그곳은 무림맹의 심장이자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무공의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하 연무장의 하늘 없는 동굴 깊은 곳에서 어떤 존재가 깨어나고 있었다. 한 장의 고문서, 마고비 전의 마지막 장이 조용히 붉게 물들었고 그 위에 적힌 붉은 문장이 서서히 드러났다. 혼란은 칼보다 길고 어둠은 빛보다 빠르다. 무림맹에서 떨어진 곳, 묘연한 장소.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는 자의 숨결이 흘렀다. 그 음영은 흡사. 혈마 소강저의 자손 사도자성을 향해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봉천열의 출입문이 닫히자 무림맹 본청은 마치 심장을 잃은 몸처럼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무기력해졌다. 그날 밤 위무진이 사라진 후에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물론 맹주의 존재는 상징이자 구심점이었다. 하지만 그 구심점이 사라진 순간 각파는 눈빛을 바꾸었다. 허준은 원로들을 향해 말했다. 더는 머뭇댈 시간이 없습니다.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우린 이 사태를 통제해야 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무력했다. 장로원 연호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탁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털썩 자리에 앉았다. 동재? 허준, 이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알고 있나?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살수는 이 안까지 들어왔어. 그중 하나는 나를 속였고 하나는 너를 겨냥했지. 맹주는 연무장으로 내려갔고 비는 이미 이 탁자 위를 흥건히 적셨다. 허준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염정 대장로의 시체를 수습하던 장무사 중 하나가 작게 외쳤다. 예. 이건 그는 시체의 소매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그 종이는 타들어간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표면엔 무형의 글자가 떠올라 있었다. 검은 달이 뜨는 날 혈과 어둠은 하나가 된다. 이는 사도자성의 뜻, 장안으로 향한다. 사도자성.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다시금 숨을 삼켰다. 사도자성, 혈마의 후손, 혈교의 그림자, 그리고 오래전 무림에서 사라졌다고 여겨진 자. 허준은 검을 잡은 손을 다시 움켜쥐었다.
5대 세가에 의해 몰락한 천년 가문 사도가 허! 그가 돌아오는가? 바로 그때 핏빛 연무가 완전히 가라앉은 그 시각 장안성 남문 기묘한 낯빛의 하늘 아래 3명의 인형이 성벽 아래에 도착했다. 하, 드디어 장안이라고? 곽부였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걸레로 만든 듯한 옷이 불어오는 실바람에 살랑거렸다. 꿰맨 자국이 여기저기 드러난 그 옷자락은 더 이상 무리민의 도포라기보단 거린들의 누더기 같았다. 그래도 그는 유난히 당당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함을 넘어 허세로 보일 정도였다. 와, 저기 봐, 저 탑. 내가 이래 봬도 말이야. 예전에 장안에서 떡 사 먹던 놈이야. 그때 그 떡집 아줌마 아직 살아있나? 곽 형님, 제발 입 좀 다물지 그래요. 팽원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눈빛은 여전히 퀭했다. 그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듯 걸음걸이조차 무거웠다. 팽원의 도포는 본래 진녹색이었지만 지금은 흙먼지에 뒤덮여 거의 갈색에 가까웠다. 어깨는 찢겨 실핏줄 같은 피가 말라붙었고 등 아래엔 자그마한 화살 자국까지 남아있었다. 유성문은 말없이 앞을 응시했다. 장안성은 그저 웅장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에겐 모든 기억의 시작이자 잃어버린 과거의 향기가 배인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음모의 뿌리가 움트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도착했다. 행원의 힘없는 목소리였으나 왠지 기쁜 음성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유성문 일행은 동신명의 매복을 3차례 넘겼고 흑인의 살수들에게 3번 쫓겼으며 또한 흑인의 흔적을 피하고자 산길과 늪을 헤매야 했다. 그 와중에도 유성문은 사라진 기억의 단편을 하나둘씩 떠올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장안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했다. 근데 형님, 진짜 여기서 뭐부터 할 건데요? 곽부가 성문을 바라보며 넋두리처럼 물었다. 우린 찻집을 차릴 거다. 예? 암천 찻방. 팽원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장안엔 정보가 넘친다. 감시가 필요한 인물들도 많고 입이 가벼운 놈들도 많지. 찻집, 즉 다루는 정보가 드나들기에 딱 좋은 곳이다. 유성문은 천천히 성문을 올려다봤다. 장안의 성루 위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은 지금 무림맹과 명조정 금이위. 이곳은 명예 조정이 모두 경계하고 있는 불온한 도시의 상징이었다. 명조정 홍무제는 의심이 많은 인물로 이곳 장안은 열왕의 도시이지 않은가. 현재 이곳은 홍무제의 측근 금이위의 관리 대상 중 하나였다. 우리가 장안에 들어온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우린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곽부는 짐짓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준비요? 아니 지금 우리 넷 다 오순걸레지. 팽어는 아직도 오줌 쌀 기세고 나는 하루만 더 굶으면 비둘기랑 싸워서 먹을 판이에요. 준비라니요, 형님? 후후후후. 그래도 우린 살아있잖아. 유성문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곧 무림맹도 장안도 우리 때문에 뒤집히게 될 거다. 말끝에 실린 기운은 살기보다 차가운 결이었다. 그의 눈빛은 맹주의 위무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적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과거와 피의 귀로가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때였다. 딸깍. 어디선가 장검의 칼집을 풀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은 동시에 반응했다. 팽원은 천천히 자세를 낮췄고 유성문은 단전에 힘을 실었다. 곽부는 손톱을 후벼파다가 잠깐 손가락을 딱 털며 말했다. 또한 일행의 꽃 사마의 그녀는 역시 유성문만 잠잠히 바라보았으며 어이, 또 살수야?
아니다. 유성문이 대답했다. 이번엔 그냥 감시일 뿐이다. 성루 너머 누군가가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그림자 하나. 망토를 두른 그자는 장안성의 암시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우리를 알고 있는 놈이 있는 거야. 누군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 형님, 그럼 진짜 그 찻집 차릴 거예요? 곽부가 다리를 툭툭 치며 물었다. 그래. 찻집 암천차방. 유성문은 말하며 천천히 성문을 향해 걸었다. 장안의 대로는 이미 무린맹의 감시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암천의 조직도 이곳 장안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혈교의 잔재, 사도자성의 그림자도 다시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팽원은 중얼거렸다. 이곳이 시작점이라면 우린 결국 이곳에서 끝을 마주해야겠군. 유성문이 그 말을 뒤로하고 고요히 성문을 통과했다. 그 순간 장안의 어딘가 깊은 골목과 사당의 어둠 아래서 한 그림자가 맹주의 철퇴 선언을 들은 뒤 조용히 웃었다. 위무진, 너는 검을 내려놓았고 유성문, 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군. 그의 손가락 위에서 돌던 작고 검은 장신구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다. 그리고 혈교의 교주를 상징하는 혈마혈용화는 그의 우수 손목에서 격하게 붉은 빛을 뿜어냈다. 역시 사도자성. 그는 우수를 사용하여 붉은 술 한 잔을 들이켰다. 좋다. 다시 시작해보자. 피로 이어진 옛날의 그 기로를 난 이곳 장안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 사도자성의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을 뿜어댔다. 그리고 조상의 이언 성취. 혈마 소강자님이 말씀하신 혈천비경을 얻고 마고비전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만다. 난 기필코 이곳 장안에서 혈천의 세상을 열겠다. 기루 3층 객실 창밖에서 홀로 자작하는 사도자성이 보였고 기루 밖은 청명한 보름달만이 이곳 장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